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트론 악재, FBI에 쫓기고 IRS에 추적당하는 저스틴 선. 이 정도면 캐치 미 이프 유 캔 영화보다 더한 놈이다. FBI에 쫓기고 있다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IRS는 미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 추적당하고 있는 저스틴 선이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주인공보다 더한 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악재 3탄이다. 트론은 이제 저스틴 선과 관계를 끊었다고 하지만 그건 본인의 이야기일 뿐 SEC의 입장에서도 그럴지 모르겠다. 저스틴 선이 트론에서 나가고 트론 파운데이션에서 트론 다오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탈중앙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저스틴의 이야기인 거지 SEC의 해석은 또 다를 수 있다. 라는 거죠. 거래소의 자투리 300비트를 지갑으로 뽑아낸 것까지 이야기됐으니 그 국적 세탁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어쨌든 나쁜 놈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트론 직원들이 저스틴 선을 말렸다. 그 와중에도 충성심 있는 직원들이 있었다는 게 놀랍다.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위험한데 워렌 버핏과 밥 먹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스틴 선이 50억인가 돈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죠. 그때 지갑에 비트코인과 트론을 담아서 워렌 버핏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국식 마케팅을 했는데 그걸 주면서 이제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과 트론의 홀더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자마자 워렌 버핏이 no, 나는 이거 다 기부할 거야 하면서 바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잔머리를 돌리는 거는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중국식이라 좀 촌스럽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는데 중국 돌아가면 저스틴 없어질 거라 걱정을 했다. 회사 사장이니 직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그 뒤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몰타 국적 획득과 몰타 통장 개설이다. 아무튼 돈 주는 사장님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걱정을 한 직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건 뭐 시시하니 넘어가자. 사실 몰타의 국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많고 대기업도 직계 후손만 아니면 널리고 널렸으니 패스. 그죠? 아무튼 구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구린 돈들이 있는 사람들은 몰타에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과 만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트론 직원 고위직 6명을 중국에서 가둬버렸다. 그리고 중국 뉴스에 저스틴 선 욕으로 도배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붙잡혔다라는 거죠. 감금당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몰랐겠지만 이건 더버지의 탐사 보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갑자기 저스틴 선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뉴스에 욕을 하던 이런 상황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저스틴 선이 몇 달 동안 회사와 연락이 두절되는데 당시에 어디에 구치되어 있던 정황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화통화에서 횡설수설했지만 이거였다. 나 잡히고 좆됐어. 그래서 당시에 저스틴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최종 병기를 직원 보고 갖다 달라고 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전화기 2대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전화기가 바로 구글 파이폰이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그죠? 중국 정부에 잡혀가지고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에 전화를 해서 내 비밀 병기를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그 비밀 병기는 전화기였다. 라는 거죠. 미국의 MVNO 이건 국내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다. 이 녀석은 당시 중국에서 해외 사이트를 막아도 접속이 가능하고 카카오, 구글, 트위터 등을 우회 접속할 수 있는 VPN이 필요 없는 유심이다. 이것만 있으면 중국 어디서든 사이트도 접속할 수 있고 카카오, 구글 다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안에는 중국 고위직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더 버지는 그 전화번호가 마오쩌둥과 함께 공산당을 창시한 고위직 라인이라고 기술했다. 이렇게 백을 썼다라는 거죠. 최종 병기는 결국 백이었다. 왜냐? 중국은 이게 잘 먹히는 나라고 공산당이 있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통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결국 저스틴을 찾아온 두 군데의 정부기관에서 저스틴을 찾아갔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FBI가 찾아왔고 저기 아래에 FBI가 와 있어요. 뭐라고? FBI? 두 번째는 IRS, 국세청에서 또 한번 찾아왔다. FBI가 한번 찾아왔고 국세청에서 한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FBI가 밑에 있는데요? 라고 직원이 얘기했나봐요. 그랬더니 저스틴 선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FBI가 왔다고? 라고 했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 중 일부는 저스틴이 범죄자 맞다며 아주 술술 불었다. 참 이런 것도 웃긴 상황입니다. 미국 베이징 이야기부터 인수합병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해외를 돌아다닐 때 동승한 미녀, 이런 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IRS 직원은 이렇게 회상했다. 직원들은 정말 저스틴이 좆되길 기대했던 것 같다. 정말 열심히 도와주더라. 그죠?
너무 돈 많다고 자랑하고 막 쓰고 사람 하대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SEC 직원을 채용했었는데 그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을 대하는 것만 봐도 저스틴 선이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1편부터 3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차례대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BI가 먼저 그물망을 폈고 그 다음은 SEC다. 심지어 WTO 주재 그레나다 대사로 활동하며 코인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가로 움직이는 중인데 그저 그레나다로 가가지고 자기는 뭔가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트윗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얘가 얼마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냐면 지 정보가 빠르게 퍼지지 않으니 무슨 해외 기관들과 액션을 하는데 아주 거침이 없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 민간인들을 위해 비트코인과 트론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트윗까지 날리게 만들었다. 근데 이후에 저스틴 선의 실체를 알고 바로 지워버렸다. 뭐 실체를 알아서 지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일을 벌린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미 거의 마오쩌둥급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침없이 이렇게 정부 기관들과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역대급이다. 왜 안 잡히고 있느냐. 이 정도로 빠르게 법을 어기고 또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어기니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정말 와닿는 워딩이네요. 내가 볼 땐 저스틴 선과 그의 손길을 다한 코인들은 정말 올해 여러모로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다. 저스틴 선은 정말 어마어마한 잘 아시죠?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전지현의 명대사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이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스틴 선 정말 악동이고 이상한 놈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쁜 놈인지까지는 몰랐네요. 그죠? 하지만 저스틴도 나름의 돈을 발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백을 가지고 있고 구금도 풀리고 중국 내 여론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고위직과도 연이 있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럴 때 보면 돈이 짱인가 싶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열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예전 글부터 최신 글까지 천천히 하나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최신 이슈의 내용도 좋지만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대응을 했으면 좋았는지 어떻게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고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점점 유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심플하게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사용법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고, 거래소별로 장단점은 무엇이고,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설계했습니다. API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로 서비스를 하면 속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인증서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공급자의 HG 파트너스 회사 이름이 뜹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